정부가 이제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은행들에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나서니까 은행들은 알아서 만기 축소하고 전세 대출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협박을 받는 은행이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거의 모든 은행이 양손에 이제 당근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11월 27일에 입주가 딱 시작이 되더라도 당분간 저녁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집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매브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어제가 수능이었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생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고등학생 자녀를 본 학부모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더라도 수능이 다가 아니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11월 둘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져온 기사는 이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부동산을 조종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 미국 대선 결과가 경제에 불러온 파장이 지금 아주 크죠. 트럼프 당선으로 일단 환율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게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화성갈 기세로 쏘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친코인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선택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코인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반코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뭐 이런 게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선 이후에만 30%가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팔 때 저 메로나 하나만 사주십시오. 주간 부동산 리뷰에서 왜 갑자기 코인 얘기를 하냐? 비트코인이 오르면 강남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냐? 비트코인 가격 급등, 강남 아파트 값 끌어올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저의 동기 김유신 기자가 쓴 기사인데, 기사에 인용된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각각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 아파트 값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거나 코스닥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해 강남 아파트 값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보인다. 비트코인 그리고 코스닥이 크게 오르면 강남 아파트 값도 빠르게 상승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전국 아파트 가격과 강남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에 어느 게 더 민감하냐, 전국 평균 아파트보다 강남 아파트가 유독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결과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때는 돈이 가상자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연구를 진행한 이제 유정석 교수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큰 돈을 번 2030 세대가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런 일부 거래 한두 건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쳐 전체의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부동산 특성상 거래가 자주 발생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개별 단지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도 또 같은 강남이더라도 단지 하나마다 상품이 이제 사실상 다른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에 부자는 정말 많거든요. 원베일리 60억이 누구한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뭐 100억, 200억 버신 분들한테는 자, 이제는 좀 변동성 높은 코인에서 빼서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을 보는 그 외의 대다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게 원베일리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집주인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원베일리가 60억 찍은 뒤로 호가가 다 우르르 올라갔죠. 원베일리 60억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거품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어떤 부자들한테는 사실 들리지도 않는, 의미가 크게 없는, 고민조차 아닌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코인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번 분들 입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으로 접근하기에 그리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은 거죠. 뭐 100억, 200억 벌었는데 뭐 원베일리 60억은 아주 비싼 사례긴 하지만 뭐 반포의 다른 구축들은 뭐
84제곱 기준으로 뭐 한 40억 정도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번씩 크게 움직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또 신고가를 찍으면서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비트코인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요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출 규제로 겨우 이제 시장이 씻고 있는데 또다시 강남 신고가의 출현으로 달아오는 건 아닐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올림픽파크 포레온 탐방한 영상을 업로드했죠.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 27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잔금 대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둔촌주공 잔금 대출에 대한 기사가 맨 처음에는 막 대출 절벽을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우려가 해소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또다시 이 액수가 예상보다 좀 적어서 혼선이다, 이랬다 저랬다 이제 기사가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정부가 이제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스트레스 DSR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은행들에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나서니까 은행들은 알아서 만기 축소하고 전세대출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협박을 받는 은행이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거의 모든 은행이 양손에 이제 당근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은행 정도를 제외하면요.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은행들은 본인들이 목표치로 제시했던 대출 총액을 이미 넘어섰고 정부에서까지 강력하게 개입을 하니까 둔촌주공 잔금 대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12,000 가구 잔금 대란이 온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그 틈을 타서 1금융권이 망설이니까 2금융권, 상호금융에서까지 잔금 대출을 팔겠다고 나서니까 당국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은행들이 이건 못 참겠다 하면서 나선 건지 시중은행들도 잔금 대출을 취급했다고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총 9,500억 원을 취급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질세라 이제 상호금융도 거의 시중은행만큼 돈을 준비해서 뭐 강동농협이 3,000억 원, 동서울신협도 3,000억 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국이 압박을 했나 봅니다. 동서울신협은 이제 3,000억 잔금 대출을 취급하겠다고 썼어요. 입주주 예정자들한테 이제 공지까지 했는데 요거를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농협도 갑자기 2,000억 원을 줄여서 1,000억 원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중은행의 작은 상호금융까지 다 합치면 1조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잔금대출 규모가 파악이 되는데 이걸로 충분하냐?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사에서 나오는 숫자는 3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2,000세대가 지금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고 잔금 때 본인이 돈을 얼마나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3조란 추정은 조합에서 3조 원이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조 원이라는 숫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직접 일반 분양 물량과 일반 분양 분양가를 가지고 러프하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봤냐면 요게 이제 둔촌주공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2022년 말에 나왔던 여기 보면 이제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분양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 타입별로 가구수에다가 중위가격 가령 사고 A가 한꺼번에 보이니까 보면 뭐 8억 2천에서부터 8억 8천까지 있죠. 이제 층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8억 5천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입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분양 총액이 러프하게 약 4조 6,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최악과 최선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로 평가받는 작년에 나온 13대책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입니다. 이게 사실 13대책 이전에도 원래는 9억 이상은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근데 13대책 이전에 한번 이거를 12억 원 이상까지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12억 원 미만은 중도금 대출 해줄게 이렇게 한번 완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 84제곱 분양가가 12억을 넘겼죠. 그래서 이제 13대책으로 아예 중도금 대출 분양가 규제 이런 거 없어. 가격이 얼마가 됐든 중도금 대출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가격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한동안 9억 이상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한 첫 사례가 이 둔촌주공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인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 풀로 받으신 분은 아직도 분양대금의 80%는 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80%죠. 3조 6,88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의 수가 이런 거고, 반대로 이제 모든 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다 냈다, 잔금 대출만 딱 20%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9,2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뭐 아주 희망적인 가정을 해보면 사실 모든 분들이 잔금까지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하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의 수는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필요한 대출이 최대 3조 6,880억 원에서 최소 9,220억 원 사이 어디쯤에 있을 텐데, 준비된 게 1조 1천억 원이면 확실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11월 27일에 입주가 딱 시작이 되더라도 당분간 저녁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집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로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겠죠. 근데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주 지정일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잔금 대출 1조 1천억 원 중에 여러분 신한은행은 1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국이 어쨌든 강한 규제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내년 이 오면, 그러니까 2025년으로 바뀌면 어쨌든 은행들이 대출 한도가 초기화가 되는 거죠. 휴지통 비우기 누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연초에 추가적으로 대출이 더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주 지정일이 끝나는 3월 31일까지는 잔금 대출이 좀 추가적으로 더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당산에 14억 원을 태워입니다. 여러분, 주브리에서 청약 얘기는 보통 끝날 때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임장대리 이대리로 다루지 못한 단지가 있어서 따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 분양하는 단지는 아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하는 단지인데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어지는 단지고 전체 550가구 규모입니다. 그래도 당산이면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까지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죠. 호선도 이제 황금노선의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가까운 단지입니다. 전체 550가구 중 110가구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곤란한 거는 이 110가구 중에 99가구가 51제곱 소형이고 5구제곱이 11가구, 그러니까 그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곤란한 거는 5구제곱의 분양가가 무려 14억 원대입니다. 51제곱은 10억 원대고요. 가격이 뭐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거는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을 하긴 좀 어렵고, 아마도 이제 주변에 신축이 좀 없다는 점을 믿고 이 가격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시를 좀 찾아보니까 주변에 입주 10년 차 이하가 되는 단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원지 1차를 재건축하는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들어설 곳인데, 입주 10년 차 이하 단지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영등포구청역을 여기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 5구제곱의 실거래가가 뭐 14억 5천만 원, 14억 6,500만 원, 15억 원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2, 3개월 전 시세긴 한데 어쨌든 요 신축이 시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 2020년에 지어졌고 800가구 정도 되는 단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요거보다도 신축일 테니까, 그리고 어쨌든 영등포구청역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니까 우리도 시세랑 비슷한 가격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시세랑 거의 똑같이 용기를 냈던 단지들이 몇 개 더 있었죠. 행당 7구역 그리고 공동 1구역 같은 것들도 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들의 신규 분양은 사실상 최신축의 시세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게 트렌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이제 부동산에서 나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걸로도 기사가 좀 많이 났습니다. 무려 22주 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전국이 지난주에 0.01%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0.00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합으로 딱 돌아섰고, 사실 뭐 0.1, 0.2도 보합인 수준인데 숫자 자체가 아예 0.0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은 또 낙폭이 상승을 했습니다. 0.03%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은 뭐 여전히 완만한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분양단지는 요렇게 있고요. 좀 지켜볼 만한 거는 요 아크로베스티뉴. 요게 이제 1기 신도시인 평촌, 딱 평촌 1기 신도시는 아니고
랑 거의 붙어있는 이제 범계 사거리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 단지인데 전체 이제 1011가구입니다. 그 중에 39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고 여기가 이제 호계 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로 나오는 단지예요. 근데 여기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평촌이 1기 신도시라서 신축이 많이 없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축이기도 하고 무려 경기도에서는 이 DLENC의 하이엔드인 아크로가 처음 선보이는 그런 단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84제곱 기준으로 15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둘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공지,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 18일에 매부리 TV쇼를 진행을 합니다. 매부리 TV에서 처음 하는 오프라인 부동산 세미나인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이고 프로그램도 아주 알찹니다.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사전 등록 페이지로 들어와 보시면 자세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어떤 강연들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분들을 저희가 3분 모셨습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그리고 정지영 아이원 대표님,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이 3분인데 딱 감이 오시죠? 이상우 대표님은 시황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정지영 대표님은 저희의 희망인 청약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김재경 소장님은 정비사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황, 청약, 정비사업 이렇게 세트로 한꺼번에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무료 세미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불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